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껍데기로 만들고 대표도 모르게 당론을 정해서 탄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당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네.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 가결 해제 결의안 가결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사 앞에 장갑차가 있었고 그 저쪽 당사 앞에는 장갑차가 없었고 저쪽 당사 국민의힘 당의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동훈이 약 10여 명 가까이 데리고 국회 의사당 안으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못 들어오는데 들어왔어요. 원래 당대표 현역원이 아니니까 못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추경호는 밖에 있으면은 우리는 안 잡혀간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고. 뭔가 내락이 있었겠죠. 그걸 보면서 한동훈이 야, 나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들어와 있는 거죠. 피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까지는 18명이 가결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또 살 것 같으니까 탄핵 안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젯밤에 또 뭐 타협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탄핵하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 자기들이 협력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얄팍한 계산인데. 얄팍하죠. 한동훈은 정말 여기서 또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간 보는 짓을 하다간 정치 생명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는 이후 정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행위의 범죄, 그 심각성.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 내란죄 수개가 지금 현행범으로 계속 저러고 있는데 탄핵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 이 내란죄를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상설특검법에 지금 수사 요청을 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일단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란죄는 그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을 해서 검찰이 약한 범죄 그 부분을 보겠다고 지금은 했고 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 밖에는 이 반란죄는 없답니다. 내란죄는. 그래서 어제 이제 조국당도 그 고발장을 접수했고 오늘 사 이제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공수처에? 아니. 공수처에도 내란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다가 국수본에다가 이제. 근데 상설특검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특검을 해야죠. 상설특검으로 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외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모든 세계 언론이 깜짝 놀라서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특히 이번에 최초로 우리 재미교포로 상원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서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모든 의원들이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변희재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이 전혀 존재감이 미국에 없었는데 이번 사건은 윤석열이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변희재 대표도 망명시청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무슨 민주주의 국가에서 망명시청이냐 그랬다가 이번 이 비상겸 사태를 보고 망명시청이 인용될 것 같답니다. 맞다.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구나 윤석열이가. 죽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생명하고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는데 이번에 뭘 느꼈냐면은 미국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어요. 반응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살육이 따르고 살육이 따르면은 결국 미국이 책임질 수 있다. 그렇죠. 미국이 또 다 뒤집어쓸 수 있다. 그렇죠. 저희 부대 이동을 허락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특전사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을 501 정보회담에서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감청에서. 그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안보국이 전 세계 모든 걸 감청하는 게 지금 용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 캠벨이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합법적으로 해결된다 했고 빨리 선을 긋지 않습니까? 백악관 통보받은 게 없다. 그게 뭔 말이에요?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승인 못한다? 아니. 이 윤석열이가 자기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통보를 안 받았을 뿐이지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번 상황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싸웠던 정말 이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 명성을 완전히 그냥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람인데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해충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저런 놈들이 있구나. 권력을 잡아서 친위 쿠데타하고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 있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 그다음에 이겨내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탄력성과 유연성과 위대함. 그거를 그 또 두 다시 개가
긴장한 속에서 대한민국이 건강하다. 그렇지. 역시 대한민국은 반탄력이 있구나. 바로 회복력이 있구나. 민주주의. 건강하다는 말은 언제든지 몸 약해지면은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영국을 비롯해서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까지 이게 여행 그 금지 구역, 위험 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지정했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자기 나라 국회의사당을 특전 사령부가 가서 점령을 하고. 그렇지. 유리창 깨고 막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온 게 막 영상으로 나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것이 말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기 그 트럼프가 선거 불복해가지고 의사당을 점령하라 했을 때 그 미친 민간인들이 가서 그 의회 의사당을 점령한 거지. 트럼프가 그렇죠. 군 병력이 군 병력을 해병대 네이비 C를 동원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야, 정말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미친 정말 짓인지. 우리 딸이 막 울더라고요. 저는 아빠한테 5.18 얘기를 들었지만 내 살아생전에 이런 비상계엄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빠가 해줬던 5.18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렇죠.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렇다고. 민주주의는 정말 늘 깨어있으면서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역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맞습니다. 위협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항상 있어서 이게 지켜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새벽에 시민들이 모두 달려와서 막 우리 계엄군들을 막고 저도 막 그 우리 아들 같은 애들 너희들은 정말 윤석열 범죄 정권의 사병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 호소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군인 아이들이 착한 게 다 예뻐 보이고 예쁜 얼굴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들인데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이게 심하게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기들도 명분이 없으니까 아마 부대장도 알리바이용으로 하고 너무 좀 애들이 그 5.18 때 그 전두환의 그 계엄군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계급을 장착하고 분위기가 피비린내가 났거든요. 그때 계엄군은. 그러니까 이제 이 특임대가 헬기를 타고 북한의 심각한 상황에 투입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긴장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헬기 타고 위에서 보이잖아요. 이게 국회야. 경기도 이천에서 날아와서 보이잖아요. 한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쪽에 이제 그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에 내린 거예요. 국회마다. 이상하다 그랬겠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를? 내가 이 총을 가지고 뭘 해야 되지? 그 총을 들고 왔어요. 그 이제 안기령 우리 당 대변인이 봤어요. 그 이게 총을 딱 잡잖아요. 총을 잡으니까 모든 병사들은 총을 뺏기면 지 죽음이거든요. 총을 뺏기면 총을 뺏어간 사람 자기를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총을 확 당기는데 안기령 대변인이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손가락을 안 꺾었어요. 뭐냐면은 방아쇠를 안 당긴. 방아쇠 이게 총이 있으면 이 방아쇠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안 손가락을 넣고 트리거 안 넣고 이러고 손가락을 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기령을 보면서 이 여성을 쏴 죽이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임무가 있어서 여기 오긴 왔지만은 이 여성을 내가 쏴 죽이지 않겠다. 저도 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헬기가 오길래 제가 본관 뒷마당으로 갔어요. 헬기가 막 내려 착륙하더라고. 야, 아까 5.18 광주 생각이 나는 거야. 막 헬기 소리에 헬기가 막 내리는 걸 보고 참. 그런데 저도 군인들한테 옷도 찢기고 좀 밀쳐서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유리창 깨진데 다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한테 그런 군인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인데 이 애들을 여기다 투입한 이 나쁜 놈, 이 윤석열, 제가 이 중국 신문에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적이 된 윤석열 이렇게 그렇게 말이 안 되죠. 기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인이 뭐 자기를 조종하는 뭐 악녀 거의 정상적 의사 판단 능력이 상실된 사람한테 국군 통수권자로 이걸 지켜놓으면 안 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지금부터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내란죄의 주범이고 지금부터 대통령 유고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하려면 18명이 이번에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그게 일관성을 가지려면 탄핵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도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네. 탄핵은 안 된다. 그냥 탈당만 해라. 그건 뭐 쇼 같은 거죠. 저는 이것은 뭐 유불리를 떠나서 헌법 수호에 책임을 진 이 헌법기관에서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란죄 사실상 공범이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네. 저 대표님 추가할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번 내란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네. 그래서 김영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했던 박완수, 네. 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 근데 여기서 여인형은 김영현하고 충암파 동이고 이진우는 여인형이 사단장 아니 김영현이 사단장으로 모셨던 네. 사람의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진우까지는 이제 특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특전사 국정감사 때 10월달에 갔는데 곽종근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어? 너 지금 이 세 그 사령관 모여서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내란 예비무 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니들 투입돼 가지고 국민 죽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그랬더니 알아먹었습니다 했어요. 아니 당장 박 의원님 국방이 열리시면 지금 네. 이진우 이 수방사령관과 곽종군 부를 거예요. 여인형 나는 당장 보직 해임시키라 그래요. 해임해야 돼요. 이 지금 자들은 이 내란의 공범들을 지금 이 보직에 앉혀놓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여인형이 방첩사령부 이런 네. 바로 자르고 그다음에 뭐 777 그 부대 누구죠? 박종순가 그 중화파 있잖아요. 그 하나에 해체시키듯이 전부 보직 해임시켜야 된다 봅니다. 예, 그 지금 해임시켜야 되고요. 얘들이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하나회 알짜회의에서 충암파, 영연파로. 네, 박종선입니다. 박종선 777 사령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64, 38 출신들 완전히 다 김용현 동기들이죠. 다 동기들이에요. 대거 들어와 있거든요. 애들 다 청산해야 돼요. 다 들어와 있네요. 예,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국방부는 여전히 제2의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국방부, 제2의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군부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전속결로 나가야 되죠. 저도 어제 그 국회 밤에 그를 갈 때 정말 탱크의 총구 앞에서 설 각오로 그런 각오로 갔습니다. 정말 대표님 배짱 주세요. 우리 박선원 고생하셨어요. 우리 의원님은 같은 대학에서 제가 학생운동을 했던 또 1년 후배님인데 이 정말 노무현 정부 때 NSC로 들어가서 9.19 비핵 합의 때도 평양까지 가서 큰 역할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 차장, 상해 총영사를 통해 외교 국방 분야를 역임하셨고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커다란 자산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 군사 쿠데타 범죄 세력들로부터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1분씩 좀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 대표께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투쟁의 기치를 놓치지 않고 검찰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정말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보냈는데 이번에 또 뭐하냐 안 오냐 이 투쟁의 현장에 목숨 걸고 나와야지 안 오냐 가고 있는데 네 국회에서 전화했을 때 오고 계실 때 오고 가고 있는데 이야 그거 보였으면서 정말 모든 청와를 온몸으로 막으면서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시는구나 감명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